안녕하세요. 그랑카페 필름어예요. 장편영화 제작에 스텝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신나는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죠. 바로 제작사와의 근로계약이에요. 시네아스트로서 돈과 관련된 법적인 사항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무급으로 일할 수도 없고 계속 스텝으로 일하는 입장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감내하며 열정페이로만 일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죠. 모름지기 사람은 손해를 보면 능률도, 열정도, 자존감도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영화 근로자라면 표준 근로계약의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근로계약에 임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로운 거예요. 지금부터 표준 근로계약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표준 근로계약을 설명하기 전에 과거 한국 영화계에서는 어떤 근로계약이 이루어졌었는지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불과 2010년만 해도 임금의 형태가 월급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엔 계약서에 계약기관과 총 보수만 명시가 되어 있었고 지급하는 방식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3번에 걸쳐서 지급하는 방식이었어요. 계약 후에 총 금액의 20%를 계약금으로, 촬영 시작 후 30%를 중도금으로, 촬영 종료 후 나머지 50%를 잔금으로 통장에 입금해주는 그런 식이었죠. 제 경험을 예로 들면 근로기간은 10개월 동안 총 보수액은 750만원. 저한테 왜 그랬어요? 이 중에 계약금으로 150만원, 중도금으로 225만원, 잔금으로 375만원을 세금을 제외하고 통장에 입금해줬어요. 이 퍼센테이지는 제작사마다 정하기 나름이었고 계약서도 정해진 양식 없이 각 제작사에서 만들어 쓰거나 프로듀서가 문서 양식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내용을 고쳐서 내밀면 그 양식으로 계약을 진행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계약서도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죠. 사실은 계약서의 기능이 노사 간의 계약 기능이 아니라 투자사의 인건비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증빙하기 위한 정산 자료의 기능이 더 강했던 거죠.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근로시간도 시급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어요. 당연히 초과임금이나 야근수당 같은 건 언급도 안 되는 그냥 퉁치는 계약이었죠. 시간이 조금 더 흘러 같은 계약 조건인데 월급제로 바뀌어서 프리프로덕션 때부터 월급으로 받는 형태로 바뀌게 돼요. 월급제로 바뀌면서 씀씀이가 해픈 스텝이 계약금을 받고 나서 단기간에 돈을 다 탕진하고 중도금 받기 전까지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는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계약서에 여전히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시급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여전히 퉁치는 계약이었어요. 드디어 포괄임금 제도가 도입되어 포괄임금 제도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 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통상적으로 야근도 한 요정도 하고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 시간도 한 요정도 할 것 같으니 토탈 요정도로 일한다고 가정하고 월급을 이만큼 줄게. 그리고 요만큼보다 일을 더하면 더 줄게 하는 그런 형태였던 거죠. 근데 요정도라는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제작사의 마음이었어요. 이 시절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최저임금 제도가 영화계에서는 의무적인 도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자의 월급을 먼저 정하고 제작사가 정한 시간으로 무작정 나눠서 시급을 산출했던 거죠. 그렇게 산출된 시급을 보니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 시절엔 월 근로시간이 제작사마다 제각각이어서 계약에 임해야 하는 영화인들은 대혼란이었어요. A필름은 333시간, B영화사는 360시간, 어떤 곳은 근로시간을 무려 400시간. 400시간? 이 뭔 개소리야! 한 달 30일로 나눠보면 쉬는 날 없이 하루 13시간씩, 하루라도 쉬면 하루 정도는 24시간 이상 일해야 추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설정이죠. 이건 그냥 초과임금 안 주겠다는 속셈인 거죠. 거기다가 근로시간을 제대로 측정하는 시스템도 없으니 이번 달에 계약 근로시간을 넘은 건지 안 넘은 건지 알 길이 없어요. 이처럼 계약서는 포괄임금 제도인데 제작사에서 퉁치는 계약으로 슬그머니 변형시키는 능구렁이 계약이 존재했었죠.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그래도 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한 줄기 빛이었어요. 아참, 그리고 지금까지 제도에는 대부분 4대 보험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원천가세법에 의해 지급액의 3.3% 공제 후 돈이 들어왔었죠. 표준 근로계약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요즘에는 CJ, 롯데, 쇼박스, 뉴 등등 거대 투자사에서 진행되는 영화들은 전부 스텝과 근로계약을 할 때 표준 근로계약으로 해야만 해요. 표준 근로계약은 쉽게 말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한 주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기본 근로시간 이후에 발생되는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2019년 근로기준법으로 기본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씩 한 주 5일, 한 주에 총 40시간이고 초과 근로시간까지 포함해서 하루 12시간, 한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알기 쉽게 얘기하면 내가 출근해서 8시간 일하고 퇴근하면 그날 하루의 기본 근로시간을 다 채운 것이고 하루 일당이 월급 내역에 띠리링 하고 올라간다는 것이죠. 단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점심을 굶지 않는 이상 출근부터 퇴근까지 딱 8시간이 걸린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녁에 갑자기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기거나 긴급 회의가 생겨서 8시간보다 더 일을 해야 하는 경우라도
하루에 근로시간을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이 계약서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야근은 하루 4시간 이상 시킬 수 없다가 규칙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루 12시간으로 정해놓으면 오늘도 12시간, 내일도 모레도 12시간, 일주일 내내 12시간씩 일을 시켜서 근로자가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토탈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는 규칙을 하나 더 넣은 거죠. 월, 화, 수 12시간씩 일을 시켰으면 목, 금은 8시간밖에 일을 시킬 수 없으니 회사에서 잘 조절해서 월, 화는 8시간, 수, 목, 금에 12시간씩 일을 시키든지 격일제로 월, 수, 금에 12시간씩 일을 시키든지 평균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10.4시간씩 일을 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야근을 시키지 말든지 무조건 일주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지 말라는 것이 표준근로제의 기본 규칙이에요. 그럼 표준근로계약서에서 한 달 기본 근로시간과 초과 근로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한 달 기본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곱하기 주 5일은 40시간, 여기에 곱하기 월 평균 주개수 4.345를 하면 173.8시간, 하루 초과 근로시간은 주 52시간 곱하기 월 평균 주개수 4.345, 225.94시간. 여기서 시간이란 바로 타임의 개념으로 순수한 근로시간을 의미해요. 즉, 표준근로제도에 따라 근로자인 내가 한 달 동안 육체적인 노동을 173.8시간 동안 제작사에 제공하면 한 달 기본급 액수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제작사는 너무너무 바쁘게 일이 돌아가서 나에게 야근을 시키더라도 225.94시간까지만 육체적인 노동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풀코스로 나를 노동의 바다로 인도했다면 기본급 플러스 초과임금의 액수를 월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거죠. 표준근로제의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 표준근로제의 월급 산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꾸준히 유익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그랑카페의 필름호였어요.